안녕하세요. 제가 그저께랑 해서 한 이틀 동안 제가 돈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35살 때까지 제가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34살에 창업을 해서 35살에 이제 빚을 다 갚고, 현재 제가 79년생이니까 만으로 46세거든요. 그 14년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돈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더 벌 필요는 이제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또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제 돈이 좀 벌릴 때 이제 부동산 사둔 어떤 작은 건물도 사두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또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본에 의한 소득이 증가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게 돈에 관련된 얘기가 뭐 돈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어떤 각도로 말씀을 드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선은 뭐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릴 때 꿈이 사업하는 거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장난감 공장 사장하고 싶었고, 초등학교 때는 수의사가 돼서 동물병원이랑 애견샵 이런 거를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공부에 또 흥미가 없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뭐 50등 48등 50등 이러다가 공부를 이제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고3 때 반에서 2등 3등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40몇 등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사람이 몰입하고 성취하는 재미,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미, 이게 와 너무 재밌다 사는 게. 공부하면서 몰입하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알아가고 또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막 10등씩 20등씩 올라가니까 너무 제 스스로가 삶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내 모습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 전공을 법학을 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꿈이 갑자기 그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사법시험은 4년 넘게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1차도 못 붙어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그러다가 이제 29살에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라도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고시 공부는 실컷 했다, 이제 미련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책을 막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에서 영업직으로 시작을 해라 그 말이 와닿아서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영업직이라는 게 이제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업을 잘 못하고 하니까 돈을 되게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쌓이고, 또 회사 생활도 1년 6개월밖에 안 해봤고, 그 와중에 또 공부한답시고 노무사 2차 공부도 한다고 학원 다녔지, 뭐 가맹거래사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자격증 또 이제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 몇 달은 또 그렇게 중간중간 공부하는 텀도 있었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돈은 못 벌고 까먹는 세월, 까먹는다고 해서 뭘 쓰는 게 아니라 막 사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생계, 라면 먹고 뭐 컵라면 먹고 뭐 삼각김밥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돈을 쓰게 되잖아요. 서울에 혼자서 자취방 이렇게 뭐 얻어가지고 사니까 겨울에 옷도 사야 되고, 공부하려면 책도 사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아껴서 썼는데도 29살 때 1,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둔 게 35살 때 다 돼서야 이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되게 못 벌었죠. 네. 그 어리버리한 상태, 제가 아까 4천원이고 뭔가 이렇게 이게 없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해서 회사 생활도 잘 못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 편인데 책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어떻게 할지, 뭐 부동산을 어떻게,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2년 일해봤는데 그때도 부동산 어떻게 하는지 책도 많이 보고, 일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고시생처럼 고시 공부할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책 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공부하는 거 재밌어하고, 책 보는 거를 그런저런 일을 하면서 영업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제 이제 회사를 창업한 게 34살 때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케팅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돈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저런 자꾸 얘기가 새니까. 돈이 이제 이렇게 첫 달에는 제가 창업을 하고 20만 원이 벌렸어요. 그때 컴퓨터 중고로 20만 원짜리 하나 사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자리 하나 주는 그런 사무실을 들어가서 이제 저 혼자 일을 시작했죠. 사업자 내서. 그래서 20만 원이 홈페이지 70만 원짜리 만들고, 70만 원 주고 홈페이지 만들고, 광고 조금씩 해서 블로그, 이제 없는 돈 쪼개가지고 블로그 하는 방법 배워서 그때 한 40만 원 줬나? 블로그 마케팅 하니까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벌고, 그 다음 달에 둘째 달 20만 원 까먹고, 셋째 달에 한 40만 원 벌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6개월 차쯤에 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250만 원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25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이제 한 달에 벌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 돈 많은 원에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한 달에 1,250만 원을 이제 벌어보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실 그런 약간 어깨 뽕 들어가 약간 혼자서 막 너무 흥분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귀엽죠. 어릴 때니까, 30대 때.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잘 됐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직원을 이제 뽑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제가 그 중간 다 생략하고 최고 기록이 한 달에 1억까지도 이제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그거를 뭐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으니까 아무튼 저무튼 지금은 사실 회사가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10몇 년을 했고 또 경기도 좀 많이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무튼 돈이 좀 생겨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선에는 저는 돈이 생기면은 차도 막 이렇게 되게 비싼 차 어릴 때 꿈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차를 10년 전에 이제 벤츠 E클래스 하나 중고로 산 거를 그냥 계속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충분히 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그 돈 주고 사나. 이제 포르쉐나 뭐 이 정도 급을 살까도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다 되니까 젊을 때 그 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긴 들었는데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렇게는 쓰기가 조금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좀 안 됐는데 이사 올 때 물건 엄청 많이 버렸어요. 책, 그리고 신발. 그러니까 쓸데없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사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물건을 더 안 사요. 물건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되게 고민을 해서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자주 쓸 물건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사게 되다 보니까 근데 물건을 사는데 또 제가 또 사람들 만나거나 이제 사교 생활 안 해요. 골프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사람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사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와인 바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저는 일치 안 하거든요. 그냥 운동, 그러니까 러닝이나 등산 모임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뛰는 거죠. 뛰 끝나고 밥 먹고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근데 요새는 무릎 때문에 그것들 못 하니까 혼자서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게 요새는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랬지만 영어 공부하고 AI 공부하고 책 보고 도서관 자주 가요. 그게 돈이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경우에는 아마 차도 막 이렇게 남들이 저거 좋더라 차 사면은 저거 사면 나도 왠지 옆에 있으면 또 사고 싶어지고 나도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사게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일단에는 그런 가능성이 좀 차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예전처럼 잘 벌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씀씀이가 커지지가 않아요. 물론 예전보다 커졌죠. 한 달에 뭐 50만 원 벌고 40만 원 벌고 30만 원 벌 때보다야 생계비는 씀씀이는 커졌죠.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겠다. 예전에는 뭐 처갓집 치킨 반마리 뭐 얼마야 그때 9,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집에서 혼자 소주 마시고 했는데 지금도 뭐 혼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먹지만 뭐 한 마리 사서 남으면 냉장고 보관하는 것도 별로 아깝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텐동 같은 거 먹을 때도 우동 같은 거 사이드 메뉴를 하나 더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돈을 안 아껴요. 그거에 비해 그걸로 치면 엄청 씀씀이가 커진 거겠죠. 근데 아직도 태어나서 오마카세, 뭐 하이엔드 레스토랑 강남에 호텔에서 뭐 밥 먹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감이 거부감이 좀 들어요. 굳이 안 해봤지만 해보면 너무 좋아서 또 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뭐 그래도 한 끼에 10만 원 넘잖아요.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가치가 있나? 물론 한번 해보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선뜻 일상에서 평범히 그냥 그거를 하겠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명품 뭐 백화점 가서 명품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는 친구가 구찌 신발인가 이거 사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땐 멋쟁이처럼 보여가지고 나도 저런 거 한번 사볼까 하면서 혼자서 고속터미널역에 백화점이 있어서 신발 이것저것 신어봤는데 이거 얼마야? 130만 원이고 이거 얼마니까 90만 원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뭐 신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이고 또 제가 패션에 감각이 없어서 그다지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130만 원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막 엄청 나가지고 한 브랜드 4-5 군데 돌아다녀 봤다가 결국에는 그냥 ABC 마트 가서 샀어요. 운동화 2개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명품도 이쁜지 모르겠다. 그리고 브랜드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살 그런 어떤 메리트도 못 느끼겠다. 그래서 이제 명품 그리고 차 이런 거를 소비를 안 하니까
돈이 사실 뭐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 2025년 한국 뭐 부자 보고서 했는데 순자산 기준으로 뭐 몇십억 이상이 몇 프로 하는데 제가 1%인가 0.5%인가 그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실 제가 놀랐어요. 내가 이 안에 든다고? 1% 안에 든다고? 근데 내 삶의 수준은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우선 저는 아파트 없어요. 집. 서울이나 이런 데 집 없고 그냥 서울에 작은 건물 하나 사뒀고 그리고 전세 살고 있어요. 지금 전원주택도 전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에 아파트 막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사실 좀 별로 안 땡겨요. 답답해 보이고 공기도 안 좋게 보이고 물론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기 저도 서울에 계속 살 때는 몰랐는데 경기도에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확실히 이런 데서 사는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왔어요. 아침에 딱 창밖을 보면은 마당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없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론 생필품 같은 거 사러 갈 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감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니까 정신건강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신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 관련된 얘기를 제가 사실 이거를 찍기 전에 대본을 써본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근데 일단 예전에 제가 돈이 진짜 극한으로 없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던 시절이 35살 때까지는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어쨌든 기준으로 치면은 뭐 상위 1% 순자산 그 퍼센트에 들어가는 게 또 신기하긴 하지만 제가 삶의 수준이 근데 그 둘을 그때와 지금을 놓고 비교하자면은 저는 사실 그때가 더 재미는 있었어요. 사는 게.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먹을 때 가격표를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내 가격에 맞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재밌었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하나씩 실현을 해 나갈 때 마저 떨어져가지고 성취하는 그래서 돈이 벌리는 그 재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산이 뭐가 있다 얼마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여기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나 재산 얼마 있는 사람이요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명품 이렇게 옷을 시장에서 다니는 것도 왠지 좀 치졸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때 신발 사러 백화점에 그때 갔을 때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가방이나 바지나 신발이나 뭐 하나는 명품으로 두르고 있는 게 그때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들의 무리에 끼고 싶지 않다. 약간 야인의 기질이 또 반항아의 기질이 나오면서 이제 더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뭔가를 내 마음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긴 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메뉴 어떤 가격표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먹어보고 싶은 거를 먹어볼 수 있고 물론 일반적인 식사 내에서 오마카세 이런 건 아직도 저는 적응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은 그에 따라서 사실 뭐 상당한 미인도 저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리고 어떤 그냥 뭔가 막연한 행복이 막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서 오히려 느껴지는 반사적인 어떤 불행감, 반사적인 박탈감이 사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환상이 좀 깨졌다. 그런 게 있고 또 보면은 어떤 행위를 이제 몰입할 만한 행위가 사실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돈을 위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면은 활용하는 게 나태해질 수가 있다.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주식을 하는데 막연하게 불안감이 있어요. 또 자산 증식을 더 이상 포기하고 중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산 증식을 이제 주식이나 저는 주로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주식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조바심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돈을 더 이상 벌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00억, 500억 뭐 이 정도까지는 자산 증식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뭐 한참 먼 저한테는 당장에 제가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한참 먼 이야기지만 그걸 목표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자산 증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게 돈을
제 생각인데 어떤 환원하지 않을까. 근데 환원은 환원이고 돈을 벌어가는 목적은 저는 그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현재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몰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지 이런 계획은 사실 없고, 그냥 버는 행위 자체, 주식하는 행위 자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과감하게 또 할 땐 하고,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저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매일매일 제가 해나가는 운동 패턴, 이것도 저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행위 중에 하나고, 뭐 매일매일 공부하고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돈이 걸려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많이 통제가 돼요. 탐욕도 억제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얼추 제가 돈을 얼마 정도까지 벌어봤다라든가, 돈을 버니까 어떤 기분이 들더라, 뭐 소비 행태, 그리고 돈이 없었을 때랑 지금 있었을 때랑과의 비교, 또 앞으로도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쓸지는 또 아마 환원을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얼추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다 한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